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새입니다. 오늘부터 배워볼 것은 수능 국어, 그것 중에서도 독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의 기술을 배워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말했던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겨봅시다. 제가 시험을 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가짐 첫 번째가 뭐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라. 침착하게 지문을 읽지 않으면, 침착하게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면 공부의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와 싸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자.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인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수능 독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독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이런 말을 알고 있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수능 국어의 독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나요? 수능은 무엇을 파악하는 시험일까요? 바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수학할 수 있는지 적합한가를 따져보는 시험입니다. 대학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 문해력, 자료 해석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문해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국어의 독서 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잘 외워? 이게 아닙니다. 너 잘 이해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글을 읽고 이해를 한 뒤에 그것을 이용하고 더욱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암기식 시험과는 정반대에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알았으니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크게 독서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나옵니다. 독서론은 가볍게 읽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인문입니다. 철학이나 역사학, 논리학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문과 학생들은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나 이과 학생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여기 유형 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주로 철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상가 한 명의 얘기가 주로 이루어지거나 몇 명의 사상가가 나와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다수 대 다수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A 사상가, B 사상가가 있는데 A 사상가 얘기에 B 사상가의 얘기를 섞어서 틀린 선지를 찾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던 것 같지만 최근에는 법이나 경제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법이나 경제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내용을 설명한 뒤에 이것을 문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걸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이론의 밑줄을 치고 흐름과 내용을 파악한 뒤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학입니다.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물리, 화학, 생명,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확실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과인데요. 이런 문과 학생들에게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정말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문을 차분히 읽으면서 정보량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잘 체크해 준다면 문제를 풀 때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며 체크해 주면 되는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글의 종류도 주로 인문사회 지문과 과학기술 지문이 읽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차후에 올라올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학기술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문을 읽을 때 훨씬 편하겠죠? 물론 필수적으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술입니다. 기술 파트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입니다. 최신 기술이 지문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처음 보는 내용에다가 기술도 굉장히 복잡하여 킬러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세세하게 읽어보고 문제에 대비하며 독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건축 등 과학만큼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과학과 다르게 해당 행위 주체인 예술가의 예술관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예술에만 관련된 지문이 나오기보다는 다른 내용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명의 예술가가 나오며 각각에 대비되는 예술관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독서의 본질과 그에 따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독서에 대해 정체를 알려고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능에서 어려운 문항이라고 일컬어지는, 즉 킬러 문항이 주로 독서 파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수능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주로 독서 파트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다는 것은 시험장에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험생들의 멘탈을 박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추후에 이루어질 수학과 영어 시험에서도 타격이 가는 만큼 독서에서의 멘탈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저와 독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영상으로 한 번 봤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봤다면 2번, 3번, 10번, 솔직히 10번도 모자라고 20번, 30번은 복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생님, 너무 영상 많이 보라고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본인의 것이 되려면 셀 수 없이 많은 반복 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방법을 행하게 되어야 본인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저는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수학 공식들을 일주일에 2번은 봤습니다. 1월부터 9월 평가원을 볼 때까지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3점 문제들은 보자마자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바로 보이게 되더군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울릴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체화되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능 독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가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